안녕하세요, 커피링크 하나린입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리 달지 마시고, 안 읽고 댓글 다는 것보다 보고 댓글 다는 게 낫잖아요, 그죠? 댓글은 미리 달지 마시고 이따 다 시청하시고 달아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 체계 기준부터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커피가 7점이고 어떤 커피는 8점이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 체계는 코리아 브루어스컵 챔피언십 룰집을 기반으로 가요. 즉 다시 말해서 룰집에 보시면 5점은 에버리지, 4점은 acceptable, 수용 가능하다, 마실만하다, 또 뭐 좋다, very good, 또 excellent 이렇게 점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점수 체계가 구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불신을 가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하나린을 살쪘지만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두 사람 의견이 전부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회라는 거는 공정해야 되고, 어떤 심사위원이 커피를 마셔도 비슷한 점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아니에요. 꽃향이 나고 너무 향긋하고 과일 느낌이 난다고 해서 9점, 초콜릿이 난다고 해서 8점, 곡물 느낌이 나서 4점, 이렇게 어떤 노트가 점수랑 직결되거나 그런 체계는 절대 아니에요. 그 뭐 어떤 심사위원은 똑같은 커피지만 7점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심사위원은 7.5점을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심사위원을 만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100% 아니라고 부정은 못하겠어. 100%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심사위원들이 그런 걸 의도하거나 또는 자기 취향을 반영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느낌으로 진행되는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생각이에요. 심사위원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커피 맛을 단순히 잘 느끼고 노트를 잘 찾고 이런 것만이 좋은 심사의 정의는 아니에요. 뭔 얘기냐, 어떤 사람들은 되게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 느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평소에 8점을 주던 커피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회라는 거는 모든 심사위원이 동일한 커피에 동일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걸 진행을 해요. 칼리브레이션이 이제 조정하고 조율하고 0점을 잡는 걸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사의 총책임자가 이제 심사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겠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대회가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에 시작한다. 월요일 날쯤부터 모여서 같은 커피를 먹으면서 동일한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조절을 해요. 지금부터 이 정도 커피에는 7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평소 8점을 주던 사람이어도 이 정도 품질의 커피에는 7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심사위원은 그런 훈련을 해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고, 그때부터는 점수는 상대적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회에서의 점수 체계는 상대적인 점수예요. 커피랑 커피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고, 향미 차이를 점수라는 어떤 도구로서 내가 그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심사를 한다는 거는 그럴 때 그 점수를 이용해서 상대적인 어떤 차이를 표현해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커피를 먹었는데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 커피는 플레이버에 8점을 주고 싶어. 그래서 줬어. 근데 당연히 8점을 줬다라는 걸 만점을 받지 못했거든요.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노트의 품질은 굉장히 좋은데 좀 단조로운 느낌이 들어. 복합적이지는 않아. 자, 그러면은 복합성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다른 커피를 먹었더니 이 커피도 비슷한 품질을 가지고 있어. 다만 얘는 복합성까지 어느 정도 받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두 커피 사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커피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겠죠.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 8.5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대회에서 앞에 커피에 비해서 부족한 점을 다음 커피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도구로서 점수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똑같은 커피를 마셔도 라운드마다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예선 때 점수랑 결선 때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이번 대회랑 작년 대회, 내년 대회랑도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시험을 봐요. 이제 수학 시험을 보는데 하나린이 우리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해. 하나린이라고 해서 항상 100점 맞진 않겠죠.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면 95점을 받을 수도 있고 80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내 절대적인 점수는 맞지만 중요한 건 등급이잖아요. 제가 못 봤다는 거는 그만큼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뜻이겠죠. 저는 80점을 맞고도 1등을 할 수도 있어요. 시험이 어려우면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게 형성될 뿐인 거죠. 반대로 시험이 쉬우면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대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작년에 9점이었는데 비슷한 품질의 커피에서 올해는 7점이 됐지? 해도 뭐 그 정도 점수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 이상한 건 아닌 거예요. 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에서 1등급 컷이 예를 들어 65점이었어. 근데 제가 80점 받았어. 저 걱정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떨 때는 100점을 맞고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불안하진 않지. 90점 맞으면 불안할 수도 있죠. 어떤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 내 점수가 낮게 받았더라도
진짜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상대적인 점수라고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점수의 변화에 크게 마음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심사위원 개인 취향이 점수에 영향을 주는가? 안 줘요 라고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심사위원도 사람이니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커피, 너무 만나고 싶었던 커피, 이런 커피를 만나면은 아마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 취향이 반영이 되면 안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심사위원이 3명 있는 이유예요. 만약에 가끔씩 이런 선수들을 만나요. 저 심사위원은 나한테 8점을 줬는데 당신은 왜 7.5점이냐 의아해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만약에 3명의 심사위원이 하나의 커피에 완전 동일한 점수를 7점, 7점, 7점 줘야 한다면 그러면 심사위원이 3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 명만 있어도 되죠. 제가 올림픽 같은 거 나가도 점수를 주는 심사위원이 여러 명이죠. 왜냐? 그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점수 체계나 미묘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사위원들은 딜리버레이션 룸이라고 해서 점수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럴 때 정말 최대한 공정하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당신이 원래 평소에 그런 커피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점수를 너무 높게 준 거 아닌가, 또는 평소에 그런 커피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준 건 아닐까 하고 서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곤 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실제로 저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커피지만 작년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준 커피도 있었어요. 대회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찾는 게 아니라 좋은 품질의 커피에 좋은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많은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런 질문 하셨어요. 오픈 서비스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기준이 무엇이냐, 또는 좋은 프레젠테이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워낙 자만에 쪄들어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커피 향미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해서 항상 1등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커피 외적인 요소에 대한 점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칭해서 프레젠테이션 점수죠. 지금 이제 4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려면 다음 사항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정한 주제가 프레젠테이션에 나오는 모든 요소들을 관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 예를 들어 제 주제가 향이 좋은 커피예요. 그렇다면은 향이 좋은 커피 원두를 일단 선택을 해야 돼요. 또는 커피 생두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 품종이 어떤 거고 가공 방식은 어떤 건데 그 친구가 향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한 나는 이 커피를 어떤 식으로 로스팅했다라고 커피에 대해 설명을 하겠죠. 그거를 바리스타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커피 향이랑 관련이 있는지를 매듭 지어줘야 돼요. 게다가 이제 브루잉 대회죠. 핸드드립 대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추출 도구를 선택할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추출 도구가 반드시 여러분의 커피를, 여러분들의 주제를 더 극대화해 줄 수 있는 도구여야만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추출 레시피마저 커피 향을 잘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설정해 주시고,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손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손님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겠죠. 즉 다시 말하면 제 프레젠테이션 안에는 모든 요소 하나가 향이 좋은 커피라는 주제로 하나의 실로 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가 멀리 뚝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 커피 좋은 거 알겠어. 굉장히 대단한 커피란 거 알겠어. 근데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먹을 커피랑 뭔 상관인데, 너의 주제랑 어떤 상관인데, 내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하나의 주제 안에 모든 요소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물론 제 이야기를 참고만 해주셔야겠지만 적어도 제가 다음 대회를 선수로서 준비를 한다면 하나의 주제에 맞는 커피, 추출 도구, 추출 방식, 로스팅 모든 걸 다 연결 지어 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잔까지 또는 음용하는 방법까지 모든 디테일한 요소들이 하나의 주제 안에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질문 하셨네요. 커피 콩이 중요한가? 생도가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커피의 관능 점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의 완성은 콩이에요. 프레젠테이션 완성은 커피예요. 우리가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 PD님한테 커피를 진짜 막 멋들어지게 설명해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지금 이런 걸 막 열심히 설명하는 걸까요? 이 커피를 마셨을 때 기가 막힌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피에 대해서 진짜 기가 막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PD님이 제 커피를 딱 마셨는데
진짜 그 맛이 나네요. 와, 진짜 하나리님이 말하는 것처럼 마시니까 맛이 달라요.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최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제 커피는 향을 엄청 강조한 커피인데요. 어떤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제 커피에서는 향이 정말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향은 다 마시고 나서도 다음 식사하실 때까지 향이 계속 지속될걸요. 입안에 남아있을걸요. 먹었어. 근데 향이 안 나, 그 향이.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의 완성은 커피예요. 가끔씩 스테지를 받아보시거나 그러면 이런 게 써있을 수 있어요.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맛이 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 항목은 커피 설명의 정확성, 이런 파트로 들어갈 것 같아요. 외람된 이야기인데 모든 항목을 개별적으로 보려고 노력은 해요. 예를 들어서 산미 따로, 향미 따로, 애프터 테이스트 따로 최대한 노력하죠, 당연히. 근데 각각의 개별 항목들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든 항목들이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개별적으로 보려고 하겠죠. 근데 커피 외적인 요소인 프레젠테이션 점수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커피 점수에서 이미 나는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프레젠테이션 기가 막히게 했어. 그렇다고 프레젠테이션 점수만 팍 높진 않아요. 왜냐? 완성이 안 됐으니까. 프레젠테이션 점수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좋은 커피 맛이 뒷받침이 돼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커피 맛이 좋고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더 점수가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커피 진짜 맛있고 프레젠테이션 진짜 잘했는데 매치가 조금 잘 안 돼. 그렇다고 뭐 완성이 안 됐으니까 실패작 과정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완성된 프레젠테이션, 진짜 고득점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저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내 커피가 제대로 설명되고 커피를 마셨을 때 알죠? 코난 찡 하는 거 알죠? 뭐 깨달았을 때 그런 느낌이 딱 들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완성을 시킬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을. 다음 이제 마지막 답변을 드릴게요. 이거는 넘어가려다가 했는데 스폰서가 있죠. 대회 하리오가 할 때도 있고 올해는 뭐 코만단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커피 기물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스폰서를 해요.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이런 추출 도구를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뭔 소리냐, 스폰서가 하리오지 않냐, 하리오들이 벌 써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심사룸에 들어가 보면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아요. 저는 작년에 파이널, 그러니까 결선까지 심사를 했었는데 스폰서가 어딘지 사실 잘 기억도 안 나. 우리는 오로지 선수가 제공한 커피만 봐요.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스폰서 물품을 쓴다고 해서 알 수 없는 가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전혀 그런 거 없으니 룰집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런 추출 도구, 그런 추출 방식, 그러한 주제, 다양한 주제들로 여러분들의 시연을 마음껏 뽐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하셨던 질문들을 어느 정도 다 마쳤어요. 근데 물론 저도 막 뒤돌아서 생각해보면은 이 이야기 꼭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추가 영상으로는 제작하지 않을 거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좀 전달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 외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코리아 브루어스 챔피언십에 참가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좋은 성적을 받으시고 여러분들께서 후회 없는 시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코리아 브루어스컵 챔피언십 특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